1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 카드가 전하는 분위기를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해드리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으니 마음에 남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 흐름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7월 금전운에서 큰 돈을 쫓기 전에 작은 구멍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해 보여요. 돈이 아예 안 들어오는 흐름이라기보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잔고가 물 빠지듯 줄어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딩은 불안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내가 어디서 힘을 빼고 있었는지, 어느 부분을 정리하면 통장에 숨이 다시 붙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1번 분들 돈 흐름을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보라는 신호처럼 보여요. 물그릇이 흐리면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맑아지면 작은 동전 하나, 가라앉은 먼지 하나까지 다 보이죠. 지금 1번 분들 금전운도 비슷해요. 막연하게 돈이 부족하다고만 느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어디서 새는지, 어디서 미뤄졌는지, 어떤 지출이 반복되는지 생각보다 또렷하게 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카드값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이 먼저 철렁 내려앉고 통장을 열어보기 전에 괜히 숨부터 고르게 되는 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맑은 물그릇 카드가 말해주는 건 피하지 말고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혼내는 카드가 아니라 정리해주려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그 옆으로 뒷점 카드가 이어져요. 이게 조금 중요해요. 맑은 물그릇 카드가 현재 돈 흐름을 맑게 보라고 한다면 뒷점 카드는 미뤄둔 것, 정리하지 않고 뒤로 미뤄둔 것, 나중에 보자고 넘겨둔 지출이나 약속을 보여줍니다. 1번 분들 중에는 큰돈 문제보다 작게 밀린 것들이 쌓여서 마음을 누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 결제로 계속 나가는데 잘 쓰지 않는 서비스, 예전에 빌려주고 말 꺼내기 애매해서 그대로 둔 돈, 정산해야 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금액, 이런 것들이 뒷점 카드 쪽으로 들어와요. 통장으로 보면 아주 큰 구멍은 아닌데 매달 같은 자리에서 조금씩 새는 수도꼭지 같은 느낌이에요. 물방울 하나는 작아도 밤새 떨어지면 바닥이 젖듯이 1번 분들 7월 금전운은 그 작은 새는 자리를 먼저 막아야 편안해집니다. 이 흐름이 바로 제동작 카드로 이어져요. 제동작 카드는 참 귀엽고 반가운 카드예요. 큰 금덩이를 들고 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작은 복주머니를 품에 안고 살금살금 다가오는 아이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번 분들 7월에는 큰 한방보다 작은 수입, 작은 환급, 작은 거래,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좋아 보여요. 예전에 신청해둔 환급금이나 포인트, 잊고 있던 적립금, 누군가에게서 늦게 들어오는 정상금 혹은 작은 부업 제안처럼 금액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마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동작 카드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커다란 문을 열어주는 카드라기보다 내가 작은 동의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줄 때 더 잘 살아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7월에 작은 돈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작은 돈이 작은 문을 열고 그 작은 문이 다음 흐름을 부드럽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살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앞에 3장을 아주 현실적으로 묶어줍니다. 문살 카드는 경계와 보호, 안과 밖을 나누는 선이에요. 창호지 문살 사이로 빛은 들어오지만 아무나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1번 분들 돈도 그렇게 다뤄야 해요. 사람 좋은 마음으로 다 열어두면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고 반대로 너무 꽉 닫아버리면 들어올 기회까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살 카드는 1번 분들께 돈의 출입구를 정리하라고 말하는 흐름으로 보여요. 누구에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어떤 부탁은 받아도 되는지, 어떤 소비는 내 마음을 달래는 소비이고 어떤 소비는 불안을 덮으려는 소비인지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부탁하면 마음 약해서 거절 못하고 나중에 혼자 통장을 보면서 속상해진 적 있으셨나요? 이 카드들은 그 마음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지갑에도 문살 하나쯤 세워야 한다고 보여줘요. 맑은 물그릇 카드에서 뒷점 카드로 다시 제동작 카드와 문살 카드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1번 분들의 7월 전반부는 정리와 회복이에요. 돈이 막혀 있어서 끝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오히려 묻어둔 영수증을 꺼내고 서랍 속 잔돈을 모으고 물이 고이도록 그릇을 닦는 느낌이에요. 통장이라는 그릇이 흐려져 있으면 들어오는 돈도 어디로 갔는지 잘 안 보이지만 맑게 닦아두면 작은 수입도 눈에 띄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7월 초반부터 너무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루 날 잡고 돈 흐름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게 좋아 보여요. 카드값, 고정비, 미뤄둔 정산, 작은 환급, 자동 결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마음이 더 불안해질 것 같지만 막상 적고 나면 오히려 숨이 조금 돌아올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이 더 무겁고 아는 것은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은 감정적으로도 꽤 부드럽게 봐야 해요. 1번 분들이 돈을 함부로 써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바쁘고 지치고 마음이 복잡한 동안 돈 흐름을 세심하게 챙길 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요. 살다 보면 통장도 마음처럼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날에는 택배 하나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몸이 피곤한 날에는 배달 한 번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소비를 전부 잘못이라고 몰아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7월에는 그 소비들이 나를 살리는 소비였는지 아니면 잠깐 덮고 지나가는 소비였는지를 차분하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스스로를 탓하는 방향으로 가면 돈이 더 무거워지고 스스로를 이해하면서 정리하면 돈이 다시 가벼워집니다. 뒤쪽 흐름으로 넘어가면 정화수기도 카드가 먼저 나옵니다. 이 카드는 1번 분들께 돈 문제를 너무 계산만으로 몰고 가지 말고 마음을 맑게 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라고 이야기해요. 정화수기도 카드는 거창한 의식보다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내 마음을 조용히 정리하는 그림에 가까워요. 7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 돈이 단순히 숫자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대하는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여요. 요즘 1번 분들 중에는 돈 생각만 하면 어깨가 딱 굳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마음을 먼저 맑게 하면 현실에서 확인해야 할 것도 더 또렷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정화수기도 카드 옆에 밤길 나그네 카드가 이어져요. 밤길 나그네 카드는 혼자 걷기에는 조금 외롭고 조심스러운 길입니다. 앞이 아주 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멈춰 있지는 않아요. 1번 분들 7월에는 돈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기보다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아무에게나 다 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문살 카드가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말할 사람도 골라야 합니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말고 현실적으로 숫자를 같이 봐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차분히 정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거래처, 가족 중 실속 있는 사람 혹은 돈 관리에 밝은 지인처럼요. 혼자 밤길을 걸을 때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지만 옆에 등불을 든 사람이 있으면 같은 길도 조금 덜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엽전 5번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1번 분들께 7월에 실제로 손에 잡히는 돈이 생기긴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줍니다. 엽전 5번 카드의 느낌은 동전 몇 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세는 장면이에요. 큰 돈이 한 번에 쏟아진다기보다 내가 놓치고 있던 작은 돈들을 모으면서 숨통이 트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은 7월에 미수금 확인, 환급금 확인, 포인트 전환, 중고 판매, 소액 부수입처럼 작지만 현실적인 동의를 열어보면 좋아요. 특히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서 돈으로 바꾸는 흐름도 괜찮아 보여요. 집안에 묵혀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짐이 아니라 작은 엽전으로 바뀌는 그림이 있습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마음도 움직여요. 마지막으로 업신 카드가 수호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업신 카드는 집안의 재물, 지켜지는 복, 눈에 보이지 않게 살림을 받쳐주는 힘과 연결됩니다. 1번 분들께 이 카드가 나온 건 꽤 따뜻하게 볼 수 있어요. 돈이 완전히 흩어지는 흐름이라기보다 내가 조금만 정리하고 챙기면 다시 지켜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업신 카드는 아주 요란하게 복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냉장고에 먹을 것이 끊기지 않게 해주고 꼭 필요한 순간에 작은 돈이 들어오게 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오게 만드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1번 분들 7월에는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금전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갑 정리, 현관 정리, 부엌 정리, 냉장고 정리처럼 돈과 생활이 드나드는 곳을 맑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께 드리고 싶은 현실 조언은 아주 분명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 첫 주 안에 자동 결제와 고정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쓰지 않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면 그건 조용히 새는 물이에요. 그리고 또 잊고 있던 환급금이나 정산금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넘긴 돈, 말하기 애매해서 미뤄둔 돈이 있는지 부드럽게 챙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집 안에서 돈이 머무는 공간, 지갑이나 서랍, 현관 근처를 깨끗하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큰 비방처럼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 깨끗한 물 한 컵 떠놓고 마음속으로 이번 달 돈 흐름이 맑게 정리되기를 조용히 발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마음이 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다시 돈 흐름을 바꿔주는 쪽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1번 분들 7월 금전운은 한마디로 작은 구멍을 막으면 작은 복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만 느꼈던 분들도 막상 들여다보면 챙길 수 있는 것이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시 회복되는 부분이 보여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빠르게 큰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다시 내 눈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물그릇을 닦듯이 통장을 맑게 보고 뒷전에 둔 일을 하나씩 꺼내고 제동작 카드가 주는 작은 동의를 반갑게 받아들이고 문살 카드처럼 내 지갑의 경계를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정화수기도 카드처럼 마음이 맑아지고 밤길 나그네 카드처럼 조금 막막했던 길에도 동행이나 정보가 생기고 엽전 5번 카드처럼 손에 잡히는 작은 돈이 모이고 업신 카드처럼 지켜지는 복이 살아납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살짝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는 1번이라고 적어주시고 7월에 꼭 정리하고 싶은 돈 문제를 한 줄로 남겨보세요. 적는 순간부터 마음 안에서 이미 정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게 차분히 짚어볼게요. 리딩 시작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구독자분들을 위해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카드로 봐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금전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 7월 금전운은요, 내가 해온 만큼 인정받는 흐름이 중요하게 들어와요. 돈이 그냥 어디선가 툭 떨어지는 그림보다 내가 이미 쌓아온 것, 내가 참고 버텨온 것, 내가 해낸 일에 대해 이제는 말로도 확인하고 숫자로도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리딩은 조금 현실적인 결이 강해요. 마음으로는 괜찮다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내 몫이 분명히 있었던 일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맨 앞에 도장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도장카드는 계약, 확정, 약속, 승인 같은 느낌을 담고 있어요. 이번 분들 7월에는 말로만 오간 약속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하는 흐름이 보여요. 누가 좋게 해줄게요. 나중에 챙겨줄게요. 상황 봐서 조정해줄게요. 이렇게 흐릿하게 말한 것들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상대를 의심하라는 뜻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수고를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돈과 관련된 일은 마음이 좋아도 문서나 메시지, 입금일, 금액, 조건이 남아 있어야 마음이 덜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말로만 믿고 기다리다가 막상 때가 되면 금액이 달라지거나 일정이 밀려서 속상했던 적 있으셨나요? 도장 카드는 그 반복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조금 단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옆에는 쌀가마니 카드가 이어져요. 이 카드가 참 든든합니다. 쌀가마니 카드는 하루아침에 생긴 복이 아니라 오래 모아온 기반이에요. 한 톨 한 톨 쌓여서 가마니가 되고 그 가마니가 집안의 밥이 되잖아요. 이번 분들 돈 흐름도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당장 크게 티가 나지 않더라도 이미 실력이나 경험, 신뢰 반복해온 성실함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7월에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돈보다 기존에 해오던 일에서 보상이나 수입이 따라오는 흐름이 더 좋아 보입니다. 회사라면 성과급, 인센티브,
급여 조정, 프로젝트 비용 정산처럼 볼 수 있고요.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손님, 단골, 예전에 연결된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쌀가마니 카드는 비어있는 곳간이 아니라 이미 쌓여 있는데 아직 제대로 열어보지 않은 곳간에 가까워요. 그 다음 자리에 거울 카드가 나와요. 거울 카드는 이번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가치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해낸 일과 받을 몫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는가? 이번 분들 중에는 실력은 있는데 본인이 본인을 낮게 잡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누가 단가를 깎아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부탁하는 말투로 오면 괜찮다고 넘기고 나중에 혼자 계산해보면 결국 내 시간이 너무 싸게 쓰인 거죠. 거울 카드는 그걸 보여줍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노동과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7월에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는 게 필요해 보여요. 여기서는 자존심을 세우라는 뜻이 아니라 내 수고에 맞는 기준을 세우자는 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 37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단번에 해결되는 흐름보다 꾸준히 정성을 쌓아가는 흐름이에요. 7월 금전운에서 기도 37 카드가 나오면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것보다 반복해서 확인하고 일정하게 관리하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이 결과를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분들 돈 흐름은 벼락처럼 갑자기 바뀐다기보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면서 조금씩 안정되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매출 기록을 한다든지 매주 정산 날짜를 정한다든지 거래처에 꾸준히 연락한다든지 이력서나 제안서를 일정하게 보내는 시기예요. 기도 37 카드는 마음만 간절하다고 열리는 카드가 아니라 그 간절함이 반복된 행동으로 내려와야 힘을 냅니다. 정성을 들인다는 건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하루하루 작은 기둥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도장 카드에서 쌀가마니 카드, 거울 카드, 기도 37 카드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이번 분들의 7월 전반부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쌓아온 것을 인정받기 위해 조건을 확인하고 내 가치를 낮추지 않고 꾸준히 행동해야 하는 흐름이에요. 특히 돈 이야기 앞에서 미안해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은 예민한 주제라서 말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내가 일했고 시간을 썼고 책임을 졌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분들은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여요. 예를 들면 이번 건 정산일을 언제로 보면 좋을까요? 이 범위까지 진행하면 비용은 이렇게 잡아도 괜찮을까요? 추가 작업은 별도 비용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이런 말들이요. 부드럽지만 숫자가 있는 말, 따뜻하지만 기준이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도 조금 봐드리면 이번 분들은 그동안 참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말하면 욕심 있어 보일까봐, 내가 금액을 얘기하면 부담 주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상대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싶어서 기다린 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들은 이번 분들이 욕심을 부리는 흐름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오래 조용히 있었던 사람에게 이제는 자기 몫을 조금 정리해보라고 말하는 쪽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충분히 복잡할 수 있어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괜히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걱정될 수 있고 내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이번 리딩에서는 돈을 말하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흐릿한 관계를 건강하게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뒤쪽 흐름에서는 업적 카드가 먼저 나와요. 이 카드가 참 좋습니다. 업적 카드는 개인적으로 혼자 만족하는 성과를 넘어서 바깥에서 인정받는 결과를 보여줘요. 7월에는 내가 해온 일에 대해 누군가가 알아봐 주거나 기록된 성과가 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일, 회사, 단체, 프로젝트, 공식적인 평가, 직함, 실적과 관련된 분들에게는 이 카드가 꽤 의미 있게 들어와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걸 마음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7월에는 그것을 보여줄 자료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매출표, 성과 기록, 후기, 거래 내역, 완료한 업무 리스트처럼요. 업적 카드는 말만으로 빛나는 카드가 아니라 증거가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그 옆에 정표 카드가 이어져요. 정표 카드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보람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오래 기다린 보상, 늦게 들어오는 답, 예전에 뿌려둔 씨앗이 이제야 소식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입원분들 중에는 예전에 제안했던 일, 지원했던 곳, 문의했던 거래, 혹은 오래전에 연결된 인연이 7월에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정표 카드는 빠르게 몰아붙이는 카드가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카드예요. 누군가 좋은 제안을 해오더라도 반가운 마음만으로 바로 움직이기보다 조건을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추가로 내가 부담해야 할 것은 없는지 이 부분을 차분히 봐야 해요. 정표라는 건 마음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금전운에서는 약속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엽전 8번 카드가 나와요. 엽전 8번 카드는 이번 분들께 상당히 현실적인 돈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작은 돈이 아니라 내가 들인 노력과 연결된 보상이 커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엽전이 하나씩 손안에 모이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쓸만한 금액, 체감되는 수입 혹은 안정감 있는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도 앞의 흐름과 연결해서 봐야 해요. 도장 카드가 있었고 쌀가마니 카드가 있었고 업적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엽전 8번 카드의 돈은 근거 없는 횡재라기보다 내가 쌓아온 결과가 현실 금액으로 잡히는 그림입니다. 이번 분들은 7월에 본인이 해온 것을 정리해서 보여줄수록 수입운이 좋아져요. 그냥 저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라 이만큼 했고 이 결과가 나왔고 이 부분은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여산신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산신 카드는 여자 어른, 실력 있는 조력자,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 7월에는 여성 귀인이나 경험 많은 사람 혹은 조용히 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요란하게 도와준다기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연결을 만들어주거나 여러분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여성 상사나 선배, 거래처 담당자, 가족 중 실속 있는 어른으로 볼 수 있고요. 사업이나 프리랜서라면 단골 고객, 소개를 해주는 지인, 경험 많은 동료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여산신 카드는 정직함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이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과와 조건을 말할수록 도움의 문이 열립니다. 이번 분들께 드리고 싶은 현실 조언은 이거예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7월에는 내가 해낸 일을 눈에 보이게 정리해보세요. 성과, 후기, 매출, 작업물, 담당했던 일, 누군가에게 도움 준 내용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돈과 관련된 약속은 말로만 두지 말고 메시지나 문서로 남겨두세요. 이건 차갑게 구는 게 아니라 서로 편안해지기 위한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가나 보상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낮게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조심스럽게 말하되 내 기준은 분명히 세워보세요. 이번 건은 이 정도 범위라서 이 금액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차분히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분들 7월 금전운은 받을 몫을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다만 큰 소리로 싸워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온 것을 정리하고 조건을 확인하고 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그림이에요. 도장 카드가 말한 약속의 확인, 쌀가마니 카드가 보여준 축적의 힘, 거울 카드가 비춰준 나의 가치, 기도 37 카드가 말한 꾸준함이 뒤쪽에서 업적 카드와 정표 카드로 이어지고 결국 엽전 8번 카드처럼 손에 잡히는 보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산신 카드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해내야 한다는 부담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실속 있는 조언자나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 7월에는 돈 이야기를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이려는 것도 아니고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당한 수고에 정당한 보상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가 해온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이 쌀가마니처럼 쌓여 있고 업적 카드처럼 바깥에서 인정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차분히 정리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필요한 건 남겨두세요. 그러면
7월 말로 갈수록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의 감각이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는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7월에 내가 꼭 인정받고 싶은 수고가 있다면 한 줄로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리딩 시작 전에 짧게 안내드리면 구독자분들을 위해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카드로 봐드리는 이벤트를 열어두고 있으니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7월 금전운은요, 오래 붙잡고 있던 동의를 정리하면서 새 방향을 보는 흐름입니다. 이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는데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정리는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지치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도 중요하지만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는 동일은 결국 오래가기 어렵잖아요. 맨 앞에 신칼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신칼 카드는 아주 분명한 결단의 카드예요. 3번 분들 7월에는 애매하게 끌고 가던 금전 문제, 손해를 보면서도 정 때문에 놓지 못한 일, 계속 미루던 결정에 칼날을 세워야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여기서 칼은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칼이 아니라 엉킨 줄을 끊어내는 칼에 가까워요. 계속 이어두면 더 아픈 관계나 계약, 소비 습관, 돈을 쓰는 방식이 있다면 이제는 부드럽게라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그동안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붙잡고 있었던 일이요. 신칼 카드는 바로 그 지점에 들어와요.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더 많은 시간을 잃지 않도록 이제는 방향을 나눠보자는 신호입니다. 옆으로 살풀이 카드가 이어집니다. 신칼 카드가 결단이라면 살풀이 카드는 막힌 기운을 풀어내는 과정이에요. 3번 분들 금전운에는 그동안 쌓인 피로감이 보여요. 돈을 벌기 위해 버텼는데 마음은 계속 눌려 있었거나 어떤 일은 수입보다 스트레스가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살풀이 카드는 몸에 감긴 흰 천이 풀리듯이 답답하게 감겨있던 문제를 조금씩 벗겨내는 카드예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단순히 돈이 들어오느냐보다 내가 돈 때문에 얼마나 묶여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는지, 돈 때문에 내 시간을 너무 싸게 내주었는지, 돈 때문에 불안한 선택을 반복했는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볼게요. 3번 분들이 약해서 끌려간 게 아니라 책임감이 커서 쉽게 놓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자기 카드가 나와요. 보자기 카드는 감춤과 정성, 그리고 아직 드러내지 않은 것을 쌓두는 느낌이 있습니다. 3번 분들 중에는 돈과 관련해서 말하지 못한 속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지출,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부담,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마음속에 꽁꽁 묶어둔 걱정 같은 것들이요. 보자기 카드는 그걸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보자기는 귀한 것을 감쌀 때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감춰왔을 수 있어요. 다만 7월에는 그 보자기를 계속 쌓두기만 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는 열고 어디까지는 지킬지 정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너무 다 드러내도 불편하지만 혼자만 알고 있으면 해결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에 장지 카드가 이어져요. 장지 카드는 문서, 계약, 종이 위에 남는 약속의 느낌이 강합니다. 신칼 카드와 장지 카드가 같이 나오면 3번 분들은 7월에 정리해야 할 문서나 계약, 서류, 신청서, 해지서, 정산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대충 말로 넘길 일이 아니라 종이 위에 남기거나 메시지로 남겨야 하는 흐름입니다. 보자기 카드가 감춰진 사정을 보여줬다면 장지 카드는 그 사정을 정리할 형식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애매하게 이어오던 일의 범위를 다시 쓰거나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거나 구독이나 할부를 해지하거나 빌린 돈과 빌려준 돈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차분히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은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4장을 이어보면 3번 분들 전반부는 아주 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칼 카드가 더 이상 애매하게 끌고 가지 말자고 말하고, 살풀이 카드가 오래 눌린 피로를 풀자고 하고, 보자기 카드가 감춰둔 마음과 사정을 보여주고, 장지 카드가 그것을 현실 문서와 정리로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니까 7월 초반에는 무언가를 새로 크게 시작하기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 보여요. 특히 돈과 시간이 같이 묶인 일, 내 감정과 돈이 함께 엉킨 일, 말로만 이어져서 정확한 기준이 없던 일은 정리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끊으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카드 흐름은 오히려 끊어야 들어오는 길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낡은 영수증을 비워야 새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오래된 보따리를 풀어야 그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보이잖아요. 3번 분들 중에는 내가 너무 늦게 결정한 건 아닐까, 이제 와서 정리하면 손해가 더 커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책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과거 선택을 탓한다고 통장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지만, 오늘 기준을 세우면 다음 지출은 바뀔 수 있어요. 7월에는 특히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돈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일은 나를 살리고 어떤 일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같은 소비를 해도 어떤 소비는 내 생활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소비는 불안을 잠깐 덮어버리는 데 쓰입니다. 3번 분들은 이 차이를 아주 섬세하게 봐야 해요. 뒤쪽으로 가면 길 떠나는 사람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3번 분들이 7월에 익숙한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야 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꼭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돈을 버는 방식이나 사람을 만나는 방식, 거래를 이어가는 방식에서 새로운 길을 보는 흐름입니다. 길 떠나는 사람 카드는 고단함도 있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있어요. 오래 머문 곳이 편하긴 하지만 그 자리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면 길을 나서야 하잖아요. 금전운도 비슷합니다. 예전 방식이 익숙해서 계속 붙잡고 있었지만 7월에는 조금 다른 수입길, 다른 고객층, 다른 업무 방식, 다른 협상 방식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 옆에는 난파선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이름만 보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리딩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리의 신호예요. 난파선 카드는 끝까지 붙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배가 이미 기울었는데 짐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는 살릴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3번 분들, 7월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포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계속 돈이 새는 일, 회복 가능성이 낮은 투자성 지출, 수익보다 스트레스가 큰 거래,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금전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단정적으로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일을 유지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적어보세요. 숫자로 적으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엽전 9번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뒤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3번 분들 흐름은 정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엽전 9번 카드는 꽤 성숙한 금전 결실을 보여줘요. 쉽고 가벼운 돈이 아니라 정리와 선택을 거친 뒤 남는 실속입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이 7월에 신칼 카드처럼 끊고 살풀이 카드처럼 풀고 난파선 카드처럼 버릴 것을 버리면 오히려 엽전 9번 카드처럼 더 단단한 돈 흐름이 남습니다. 이건 적게 벌더라도 덜 새는 구조일 수 있고, 무리한 일을 줄이고 효율이 좋은 일을 남기는 방식일 수 있어요. 혹은 오래된 부담을 정리한 뒤 새 계약이나 새 수입처가 들어오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엽전 9번 카드는 내가 정리한 만큼 빛난다는 점이에요. 손에 너무 많은 짐을 들고 있으면 엽전을 제대로 쥘 수 없잖아요. 마지막에 금강역사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수호처럼 자리를 잡으면 3번 분들은 7월에 생각보다 강하게 버틸 힘이 있습니다. 금강역사 카드는 약한 기운이 아니에요. 악한 것을 밀어내고 문 앞에서 지켜주는 힘이 있어요. 3번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불안해도 실제로는 결정해야 할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특히 돈 문제에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가 또 애매한 조건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려 하거나 말만 그럴듯한 제안을 한다면 이번에는 예전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강역사 카드는
3번 분들께 말합니다. 부드러워도 됩니다. 하지만 약해질 필요는 없어요. 3번 분들께 드리고 싶은 현실 조언은 아주 실용적으로 갈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7월에는 정리할 지출과 유지할 지출을 나눠서 적어보세요. 특히 구독, 할부, 대출, 정산, 사람 사이의 돈 문제는 한 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말고 항목별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이 낮고 마음만 많이 쓰이는 일은 계속 가져갈지 다시 판단해 보세요. 내가 힘들게 버는 돈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면 방식 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나 약속은 가능하면 글로 남기세요. 좋게 말하고 좋게 정리하되 장지카드처럼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3번 분들 7월 금전운은 끊어내야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회복적인 메시지예요. 신칼 카드는 엉킨 것을 끊어주고 살풀이 카드는 막힌 마음을 풀어주고 보자기 카드는 감춰둔 부담을 보여주고 장지 카드는 그것을 정리할 형식을 줍니다. 뒤이어 길 떠나는 사람 카드는 새 방향을 보게 하고 난파선 카드는 버릴 것을 알려주고 엽전 9번 카드는 정리 후 남는 실속을 보여주며 금강역사 카드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은 7월에 잃는 것보다 비워내는 것에 더 가까운 흐름으로 봐주세요. 비워야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지켜지는 자존감도 있고요. 여러분, 돈 문제는 마음을 참 많이 건드립니다. 특히 내가 이미 오래 견딘 일이면 더 그래요. 그만두자니 아깝고 계속하자니 지치고 말하자니 불편하고 참자니 속이 답답하죠. 그런데 이번 리딩은 여러분에게 너무 오래 묶여 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 달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정리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내가 살릴 것, 내가 놓을 것, 다시 협의할 것, 당분간 멈출 것 이렇게 나눠보면 흐릿했던 밤길이 조금씩 보일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마음 전해주시고 댓글에는 3번이라고 적어주세요. 7월에 정리하고 싶은 돈 문제나 끊어내고 싶은 지출을 한 줄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리딩 시작 전에 짧게 안내해드리면 구독자분들을 위해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카드로 봐드리는 이벤트를 함께 열어두고 있으니 지금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 7월 금전운은요. 기회가 작게 오는 흐름이 아니라 판이 조금 커지는 흐름으로 보여요. 다만 판이 커질수록 마음이 들뜨기보다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좋은 제안처럼 보이는 것, 복처럼 보이는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흐름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지켜야 할 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맨 앞에 재수국 카드가 나와요. 금전운에서 재수국 카드는 반가운 카드입니다. 막혀있던 재물 흐름을 다시 살리고 사업이나 일, 수입의 판을 열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4번 분들 7월에는 돈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살아나는 구간이 보입니다. 손님이 늘거나 문의가 들어오거나 멈췄던 거래가 다시 움직이거나 누군가가 좋은 제안을 가져오는 그림이 있어요. 회사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업무나 성과를 낼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나 외부 연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수국 카드는 판이 열리는 카드예요. 하지만 판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흥이 올라올수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옆에는 비단 카드가 이어져요. 비단 카드는 귀한 기회, 고급스러운 제안, 격이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4번 분들 7월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단가가 높은 일, 이미지가 좋아지는 일, 나를 더 괜찮은 위치로 보이게 하는 제안, 혹은 누군가가 나를 특별하게 대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단은 아름답지만 조심히 다뤄야 하잖아요. 막 구겨 넣으면 빛이 죽고 함부로 자르면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께 비단 카드가 말하는 건 좋은 기회일수록 쉽게 소비하지 말고 품격 있게 다루라는 거예요. 내 실력과 시간, 이미지가 같이 걸린 일이라면 더더욱 조건을 차분히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돼지 머리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고사, 큰 복, 축원, 복이 들어오는 문을 상징합니다.
4번분들 금전운에서 돼지머리 카드가 나오면 7월에 복의 덩어리가 보이긴 해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 기대 이상의 반응, 뜻밖의 매출, 좋은 제안, 혹은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재물 소식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준비해온 일이 있다면 7월에 한번 크게 알리거나 시작해보는 흐름도 괜찮아 보여요. 다만 돼지머리 카드는 감사와 정성을 함께 봅니다. 들어오는 복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나에게 온 기회가 어떤 사람들의 도움과 어떤 준비 위에 온 것인지 살피면 좋습니다. 복은 혼자만 움켜쥐려고 할 때보다 흐름을 잘 돌릴 때 더 오래 갑니다. 네 번째에 비단함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참 의미 있어요. 비단함 카드는 귀한 제안, 함 안에 담긴 값진 것,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기회를 보여줍니다. 4번분들 7월에는 겉으로 다 보이지 않는 제안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안을 열어보면 꽤 괜찮은 조건이 있거나 반대로 겉은 화려한데 자세히 보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함 카드는 열어보되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자 겉에 자개가 예쁘다고 바로 품에 안기보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내게 맞는지, 오래 가져갈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좋은 기회라고 말하면 마음이 먼저 뛰고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대답한 적 있으신가요? 4번분들은 7월에 바로 그 지점에서 숨을 한번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굿카드에서 비단 카드, 돼지머리 카드, 비단함 카드로 이어지는 전반부는 상당히 풍성합니다. 이 4장만 보면 4번분들 7월 금전운에는 들어오는 기회와 복의 기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성함은 마냥 흥청망청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흐름이 오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선택지가 적어서 고민이 단순한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면 오히려 선택지가 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어디에 투자할지, 누구 말을 믿을지, 어느 제안을 받을지, 얼마를 써야 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분들은 7월에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내 기준을 봐야 합니다. 이 일이 내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는지, 내 이미지와 맞는지, 내가 감당할 시간과 책임이 있는지 그걸 차분히 보셔야 해요. 감정적으로 보면 4번분들은 큰 기회 앞에서 설렘과 부담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큽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그동안 답답했던 분들이라면 작은 문의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일 수 있고 오래 준비한 분들이라면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들은 급하게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고 귀한 것은 귀하게 다루라고 말합니다. 비단은 천천히 펼쳐야 결이 보이고 함은 차분히 열어야 안에 물건이 상하지 않잖아요. 4번분들의 7월 돈 흐름도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들뜨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들뜬 마음 위에 기준을 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사냥꾼들 카드가 먼저 나옵니다. 이 카드는 해결책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이에요. 7월에는 혼자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제안서를 정리해보고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손님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고 기회가 보이면 필요한 정보를 직접 모아보는 시기입니다. 사냥꾼들 카드는 늦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다만 조급하게 뛰어들라는 뜻은 아니고 방향을 보고 움직이라는 쪽입니다. 사냥도 무작정 숲으로 뛰어들면 길을 잃지만 발자국을 보고 바람을 보고 움직이면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4번분들도 7월에는 정보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옆에 남방증장천왕 카드가 이어져요. 이 카드는 늘어남, 확장, 이익의 증장을 보여줍니다. 금전운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4번분들 7월에는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 손님이 늘어날 가능성, 일이 확장될 가능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의 작은 흐름이 커지거나 한 사람의 소개가 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식의 확장도 가능해 보여요. 특히 홍보, 영업, 소개,
외부 활동, 사람을 통한 연결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증 장천왕 카드는 운 커지는 만큼 관리도 필요합니다. 매출이 늘면 지출도 늘 수 있고 일이 늘면 책임도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사번분들께 커지는 흐름을 반기되 구조를 같이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릇이 작으면 물이 넘치듯이 동일도 커질 때 그릇을 키워야 안정됩니다. 그 다음에 엽전 1번 카드가 나옵니다. 엽전 1번 카드는 새로운 금전 시작, 첫 수입, 첫 거래, 첫 단추 같은 느낌입니다. 4번분들 7월에는 아주 큰 돈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보다 앞으로 커질 수 있는 동일의 첫 출발이 보입니다. 새 상품의 첫 판매, 새로운 손님의 첫 결제, 새 업무의 첫 보상, 혹은 아직 크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수입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카드가 중요한 이유는 작은 시작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엽전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나가 동일의 방향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4번분들은 7월에 처음 들어오는 반응을 잘 기록해 보세요. 어떤 상품의 반응이 있었는지, 어떤 말에 사람들이 움직였는지, 어떤 시간대에 문의가 왔는지, 어떤 사람을 통해 연결이 됐는지요. 이 작은 데이터가 뒤에 큰 매출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황상제 카드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4번분들 흐름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옥황상제 카드는 결정, 원칙, 높은 기준, 현실적인 판단의 힘을 보여줘요. 7월에 들어오는 기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최종적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좋은 말로 설득하더라도 내 원칙과 맞지 않으면 조금 더 살펴봐야 하고, 반대로 겉으로는 부담스러워 보여도 장기적으로 내 격을 높이는 일이라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옥황상제 카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카드예요. 4번분들께 마지막으로 아주 큰 중심을 세워줍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돈이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데려가는지, 이 제안이 내 기준에 맞는지 보라는 거예요. 4번분들께 드리고 싶은 현실 조언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에는 들어오는 제안이나 문의를 그냥 감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조건표를 만들어 보세요. 금액, 시간, 내가 해야 할 일, 상대가 해줘야 할 일, 추가 비용, 장기 가능성까지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이나 수입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면 지출도 같이 관리해 보세요. 복이 들어온다고 바로 크게 써버리기보다 들어온 돈 중 일부는 다음 판을 위한 준비금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 보여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협업하거나 큰 제안을 받을 때는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하루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은 기회는 차분히 봐도 그 빛이 남아있고, 너무 급하게 잡아야만 유지되는 기회라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분들 7월 금전운은 열리는 판과 세워야 할 기준이 같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재수국 카드가 돈의 판을 열고, 비단 카드가 귀한 기회를 보여주고, 돼지머리 카드가 복의 덩어리를 드러내며, 비단함 카드가 아직 열어봐야 할 제안을 품고 있습니다. 뒤이어 사냥꾼들 카드는 움직이라고 말하고, 난방증 장천왕 카드는 운 확장과 이익을 보여주고, 엽전 1번 카드는 새로운 동일의 첫 단추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옥황상제 카드가 이 모든 흐름 위에 기준과 판단을 세워요. 그래서 4번분들은 7월에 좋은 흐름이 오더라도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 않게, 그리고 좋은 기회를 스스로 작게 만들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 들어오는 시기에도 사람은 불안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잘 될 것 같을 때 더 겁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선택이 맞을까? 놓치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이유로 기회를 다 밀어내지 않는 것이고, 또 설렘을 이유로 기준을 다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4번분들께는 둘 다 필요합니다. 열려있는 마음과 단단한 기준. 7월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금전운이 가장 편안하게 살아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보내주세요. 댓글에는 4번이라고 적어주시고 7월에 열리고 싶은 동일이나 받고 싶은 제안을 한 줄로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 중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카톡을 천천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음이 닿으시는 분들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